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John, Will. 네, 자 오늘은 그 영어 리얼리티 쇼에서 좀 학습법에 관한 거 울트라러닝 요 책에 대해서 요 책을 이제 추천을 드렸잖아요. 요 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캐나다 사람으로서 어떤 그 MIT를 대학을 다니지 않고 온라인에서 1년 만에 빠르게 학습했던 자기의 노하우들과 그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인지과학자들하고 뇌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9가지 굉장히 프랙티컬한 학습법에 대한 팁을 주는 책이거든요. 네. 자녀분들 꼭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들도 자기 개발 계속 해야 되니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첫 번째가 메타 학습 우리가 했었고 두 번째가 시원 혹시 기억나나요? 두 번째가 뭐였어요? 직접 하란가? 아, 그 세 번째가 직접 하라고 두 번째가 집중하기. 집중하기.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직접 하기.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특화 학습, 취약점을 공략하라. 취약점을 공략하라. 예. 그래서 하기 싫은데 이거. 취약점. 첫 번째 메타 학습에서는 이제 그 go beyond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넘어서 있는 거. 네.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,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걸 생각하는 거고, 그다음에 그 뭐죠? 집중하기에서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, 그것에 대해 파악해서 그거를 좀 없애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직접하기에는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바로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. 네 번째 이제 특화 학습은 이제 취약점을 공략하라인데, 션은 어때요? 영어를 가르치고 예전에 이제 또 션이 공부할 때 20대 때 네. 영어에서 취약점이 그때는 처음에 발음이라고 그랬었나요? 그렇죠. 맨 처음에는 발음이었고요. 네. 왜냐면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발음 안 좋다고. 아, 영어 연구하면서. 네, 영어 연구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너 발음이 왜 저러냐? 다리미 갖고 다리미. 혀 좀 펴자야. 혀 좀 펴. 이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광고판 뒤지기 시작했죠. 광고판을 계속 보면서 저 발음 어떻게 하지?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트라이였던 거야? 아닌가? 하여간 광고에 나온 단어들을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리고 취약점이 많은데 사실 저는 취약점이 리스닝이었었어요. 리스닝. 안 들리는 거예요.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들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질문만 갖고 가요. 그래서 질문을 하고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. 질문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척을 한 거죠. 근데 션은 오히려 그 나중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테드를 통해서 가르칠 때 그거 테드 많이 들으면서 영어 리스닝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. 테드를 한 40개 정도를 계속 들었어요.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듣고 그래서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리는데 공부하고 들으면 다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나요? 번역을 해보고 나서 들으면 다 들려요. 그래서 그 방식 이후에 리스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오히려 영어를 가르치면서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질문. 근데 그 영어를 보통 사람이 들으면 내가 공부한다면 들으면 그게 또 공부하는 맛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. 왜냐면 이게 공부했으니까 들리는 거지.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냥 계속 들으면 의미 없는 그냥 소리가 계속 지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어떤 익숙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. 근데 저는 이제 션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살짝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들어도 들려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들린다는 게 리스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뿐만 아니고 언더스탠딩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첫 번째로는 리스닝을 그냥 많이 듣기만 하면 나중에 소리 자체는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엔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상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. 이해가 안 되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만약에 9살짜리 꼬마아이가 의사들끼리 한국말로 막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 그 말 자체는 알아듣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.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,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TV를 본다든지 공부를 안 하고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션이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 귀가 뚫려서 결국은 안 듣고 알아듣는 순서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, 저는 거기서 약간 어떤 점을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, 계속 공부하는 것만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공부 안 한 건 아예 안 들린다 그렇게 마음을 미리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, 사람이. 그래서 내가 윌한테도 리스닝 공부할 때
예를 들면 1시간 한다고 30분은 공부한 걸 반복적으로 들고 30분은 새로운 거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공부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도 그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왜냐면 성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리스닝이 된다면 웬만큼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션이 얘기했다시피 공부하면서 하는 거하고 새로운 걸 그냥 듣는 거하고 두 개를 적절하게 병행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윌은 장애 요소가 뭐예요? 장애 요소 영어 하는데 지금 조금 허들을 요즘 느끼는 좀 허들은 어떤 거예요? 요즘은 그러니까 영어 자체에 대해서 뭐 발음이다, 뭐 문장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영어 자체에